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유증 가능성과 함께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또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두산 에너빌리티 나쁘다는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이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5만원까지는 못해도 무조건 갈 것이다. 그리고 정말 최대는 20만원까지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기업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다? 이런 유증 가능성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함에 있어서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지 보다 내 자산을 지킬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욕하는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슈도 있겠구나 라는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러면 늘 말씀드리는 방송 전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방송 전 코스피 시장 흐름 먼저 보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왜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되는지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현재 코스피 시장 흐름 굉장히 양호하고 좋은 흐름입니다. 사실 과거의 고점대 저항대를 오늘 드디어 뚫어버렸어요. 시장에서도 이런 뭐 주식 차트로 얘기했을 때 전고점 돌파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을 사실 해볼 수도 있겠죠. 특히나 이 상방에 대한 시그널 역시도 보면 알겠지만 이 전고점의 이 저항을 누가 뚫어내고 있느냐? 외국인들의 강한 수급으로 뚫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당 구간대가 저항에 대한 눌림에 대한 조정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건지 매도세가 나오는 거는 개인밖에 없죠. 개인만 매도하고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면서 고점대를 뚫어낸다.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에요. 자, 그럼 이런 흐름이 왜 나오는가를 봤을 때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일단은 사실 엄청난 이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늘 이 시장의 강한 상승을 주도했던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 이런 강한 이슈는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냥 새 정부 출범 기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이거는 시장을 강하게 견인하는 이슈다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항 구간에서 이런 부분이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저는 좀 저항을 맞고 조정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지속적으로 밝히는 만큼 또 최근에는 뭐 했어요? 한국거래소에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뭐 논의도 하고 뭐 이 불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보다 안전하게 모두가 긍정적으로서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심지어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부동산 시장만큼 이제 새로운 투자처로서 우리나라 증시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증시에 대한 상반 기대는 정말 큰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정말로 이슈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 자,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코스피가 결국에는 뭐 했다? 전고점을 뚫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전고점은 여기라고 하지만 과거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갑작스러운 V자 반등, 동학개미들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끌어올렸던 그때를 제외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 과거 그 신고가를 뚫어냈다고 보는 게 좋아요. 다만 이게 유지가 되냐 못 되느냐의 차이인 거고, 지금 6월이 마무리가 됐을 때 이거를 돌파 마무리로 끝낸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우상향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뭐냐? 시장이 신고가를 간다라고 하면은 종목 역시도, 기업 역시도 신고가를 가는 기업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도 많이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지금 관심을 또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거겠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원전 확대 기대에 대한 52주 신고가 돌파를 하고 있고요. 사실 원전만 아니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모멘텀은 굉장히 많아요. 간단하게 오늘은 뭐 유증 관련된 이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멘텀 자체는 간단하게 찍고 넘어가도록 할게. 사실 이 모멘텀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뭐 있다. 최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에 대한 부분,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유스켈 파워라든지 오클로라든지 이 SMR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 나와줬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체코 원전 수주 역시도 결국에는 체결이 되었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전 수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지속적으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이거와 별개로 뭐 가스 터빈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도 있겠지만, 여기 추가로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 수요, 이 수급 자체를 이제 붙일 수 있는 주가 상승 모멘텀을 또 따라오는 게 최근에 공모 회사채를 발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모 회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여기 뭐한다? 수요 예측에서 목표액 이상을 주문을 받았다라는 거겠죠. 결국에 공모 회사채라는 건 돈을 빌린다라는 거고, 이 채권을 발행하면서 돈을 빌리겠다라는 거고, 이걸 통해 가지고 목표액 이상이 들어왔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미래 가치, 기대감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이 사실상 반영되니까 주가 강한 상승 흐름으로도 연계되는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이 공모 회사채 때문에라도 뭐 할 수밖에 없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아마도 이제 유증 가능성이 사실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공모 회사채에 대한 부분이 너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맞아요. 왜? 지금 보면은 당초 계획한 모집액이 8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800억 정도만 언저리만 모여도 다행인 거고요. 이것보다 더 작은 주문이 들어오면 이거 망했다, 이 기업에 뭐 신뢰가 없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한다? 오히려 1420억 원의 주문이 들어왔다라는 거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금리 조건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 트리플 B급의 이제 발행사지만서도 금리가 어땠다? A-급으로서 지금 금리가 책정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트리플 B 플러스 등급 민평금리 대비해서 200베이시스 포인트나 넘게 낮다라는 게 굉장히 오히려 많은 투자자들로 인해 가지고 공모회사채 발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수요가 몰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시장에서 금리 조건도 이렇게 좋게 잡아줬다는 거는 그만큼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미래 가치를 높게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서 지금 1,500원까지 증액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의 왜 앞으로의 기업의 유증 가능성까지 연결될 수 있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 공모 회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자금을 모아서 하는 게 뭐냐고 하면요, 이 공모 회사채 이 발행 모든 자금의 사용 용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액이 채무 상환 자금에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입금에다가 전부 다 때려 박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긍정적인 게 있어요. 뭐가? 이제 기존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가 끌었었던 이 자금들이, 빌렸었던 돈들이 이자율이 굉장히 높다라든지, 아니 만기가 다가왔다라든지, 만기에 이 돈을 상환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신용등급이 당연히 하락이 될 거고요. 아니면 이제 그 이자가 굉장히 높은데 보다 적은 금리로서 이거를 끌어다가 돈을 끌어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갚아버리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신용도에도 긍정적이고 재무에도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채무 상환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채무로서 채무를 상환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게 카드 돌려막기나 다를 게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결국에 보다 저금리 뭐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지속적으로 뭐가 증가하고 있다? 한때나마 감소했던 차입금이 다시금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채로서 지금 차입 장기화가 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단기화 전략보다는 이제 내가 짧게 단기간에 갚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이제 갚는 걸로써 보다 이제 더 길게 본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뭐 하반기 신규 수주 기대감이 따라오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차입금에 대한 증가폭 1위가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무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기업 분석, 이 재무를 조금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매출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매출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거의 그 16조에 달하죠. 16조에 달하기 때문에 매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 사업이라든지 친환경 수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SMR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서 실적으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은 더 증가할 거예요. 근데 매출이 증가하는 것 대비해서 실질적인 영업이익의 증가폭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16조짜리 매출에서도 영업이익은 1조고요. 심지어 당기순이익은 3조 정도, 그러니까 약 4조 정도가 되겠죠? 이제 4천억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거예요, 낮은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산 총계 같은 경우도 26조 정도가 자산으로 찍히는데, 보다시피 부채가 오히려 자산의 절반이 넘기 시작합니다. 자본보다도 오히려 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에요. 물론 유보율만 봤을 때는 그래도 유보율 꽤 돈 많이 보유하고 있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의 보통의 기업들이 적당한 매출이 흑자가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서는 100에서 300%가 그냥 정상적이네로 보는 거고, 300%가 넘어갔을 때 굉장히 이 회사가 유보율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재무만 봤을 때는 이게 엄청나게 좋다라고 나쁘다도 아니지만 좋다라고 할 만한 부분도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과거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런 지금 앞으로의 투자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전도 그렇고 가스 터빈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한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투자 자금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슈가 됐던 게 뭐였다? 두산 바켓이었죠. 두산 바켓. 근데 이게 뭐가 됐습니까? 빠그라졌어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지금 돈이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상황.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상의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유증을 한다라고 확답은 질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통상 유상증자 하는 데 있어서 이 기업의 유증 가능성을 몇 가지를 봐요. 그러니까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황으로 좀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차입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거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빌려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어느 순간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돈을 똑같은 사람한테 빌리고 주변 사람한테 빌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한계가 있어서 대부업체까지 찾아가게 되는 것처럼, 결국에는 차입금 증가가 지속이라는 이슈 자체는 뭐가 된다?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유상증자 카드까지, 유증까지 또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익 대비 부채 규모가 굉장히 과다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익이 난 걸 가지고서 재투자하는 것도 어려워요. 왜? 부채도 빠르게 갚아야지. 이걸 갚지 못하면 이자가 지속적으로 쌓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쌓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부분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 계획이 존재하느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에도 투자해야 되고 풍력에도 투자해야 되고 해외 인프라에도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할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요. 신용등급도 지금 아까 했다시피 금리적인 부분에서 좀 이득을 봤던 거지 트리플 B 플러스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나게 좋은 신용등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상 유증 가능성이 있을까요만 많은 분들이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유증을 한다라고 확답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성 자체는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인 과거 두산 에너빌리티의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 재원을 어떻게든 마련하기 위해서 했던 게 뭡니까? 두산 바켓이었어요. 그래서 두산 바켓의 지분을 두산 로보틱스에 넘기면서 대규모 현금을 확보해서 이를 원전 사업에다가 아니면 다른 곳에다가 핵심 경쟁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 무산됐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과거에 과거 두산 에너빌리티의 투자 플랜을 보았을 때는 지금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확보한다는 방안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두산 바켓이라는 이것이 지금
결국에는 현금 확보하는 게 빠그라졌음에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문제가 발생했지만 뭘 해야 된다. 무산시키는 게 아니라 전체를 무산시키지 않고 원전 르네상스가 도래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형 원조 수주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대형 투자를 또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돈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개인의 돈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얘기했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20만 원을 볼 수 있겠지만 5만 원이 다가올수록 강한 조정이 나올 확률이 크다. 그래서 제가 딱 이 당시에도 딱 이 가격까지는 미친 듯이 상승할 겁니다라 했을 때 5만 원을 크게 보고 5만 원부터는 조정을 줄 확률이 크다. 그래서 조정을 주고 나서 이러니 저러니 뭐 유증 이슈 뭐 다 뭐 하고 나서 10만 원도 가고 20만 원도 가고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걸 버리라가 아니라 유상증자는 통상 뭐 합니까? 더 저렴한 가격에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1대1이 될지 뭐 0.8이 될지 몰라요. 하지만 1차 매수, 2차 매수라 생각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고 유증에 참여해서 평단을 낮춰야지라는 생각으로 그 2차 매수 물량을 유상증자 물량으로 남겨두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저항을 막고 있고 지금 이 구간에 물량 소화가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조정줄 확률도 굉장히 크다라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제일 문제는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철저하게 꼬시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여기서만 샀습니다. 지분이 여기서 작년에 확 늘었고요. 올해 지분은 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팔아 제끼는 척하면서 밑에서 물량 그대로 잡아먹고 최근에 살짝 올리는 척하면서 주가 쫙 띄워놓고 여기서 개인 붙었을 때 팔아 넘기고 유증을 때린다. 최고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시고 대응을 하셔야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이게 갈 거야가 아니라 유상증자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대응한다고 하면 보다 안전한 매매가 가능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